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계속 집 밖에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가 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재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한 가지는 전염병 공포 완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관련된 립 서비스, 요거 두 가지가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은 전염병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는 점, 요게 일단 호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립 서비스는 이거죠. 연말 공급망 회의 나서가지고 예상했던 위기 없었다라고 한마디 했던 게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두 가지 우려를 하고 있었죠. 전염병에 대한 순수한 공포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순수한 공포,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거 두 가지가 어제 둘 다 급속히 좀 사그라들면서 주식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시장이 좀 되게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은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지 뭐 완전히 싹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약간의 변화는 나타난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움직이면은 안전자산 온, 위험자산 오프 뭐 이런 식으로만 움직였잖아요. 단순하게 모든 위험자산이 다 오르고 모든 안전자산은 다 떨어지고 아니면 모든 안전자산이 다 오르고 모든 위험자산이 다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움직임들을 보였다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이성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화 정도는 나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요렇다라는 거예요. 나스닥하고 S&P가 둘 다 비스무리하게 올랐죠. 상승폭들 약 1.2% 정도씩, 뭐 1% 정도씩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이런 생각들은 들어요. 이 12월 15일 날 FOMC 회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등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긴축 위기가 이런 긴축 우려가 완전히 다 반영이 됐냐? 전 솔직히 여전히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반등들 약간 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23일이죠. 연말이다 보니까 이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휴가를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지금의 반등세는 이런 걸로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른다고 뭐 무조건 뭐 어떻다 저쩌다가 아니고 일단 의심을 하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그림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젯밤에도 상당히 좀 그 중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한 척하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올라주는 바람에 제법 높은 자리까지들 올라왔죠. S&P가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위에를 다시 터치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16,400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터치하겠다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나 이런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설마 이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좀 그저 어떤 저항을 의식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어떤 고변동성 장세 이런 것들이 이런 고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서 솔직히 언제든지 전 이건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의 이 하단부까지 내려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 이제 빅스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오늘 밤에 빅스가 갭 상승해 갖고 여기 있는 이 음봉을 어제 만들어 놓은 이 빨간색 음봉을
이걸 이제 적당히 테스트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숏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여기서 음봉이 또 추가로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미국장 숏 포지션은 또 당분간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 어젯밤에 있는 것까지는 뭐 보고 아무것도 안 했고요. 오늘 밤에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음봉 이 부근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뭐 다시 만들어내면서 얘가 살아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쉽게 죽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자리들, 그죠? 중요한 어떤 매물대인데 너무 쉽게 죽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젯밤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만은 오늘 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밤의 움직임을 좀 보다가 미국 주식시장 숏을 기존 보유자 입장인 저는 숏을 놔줄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갈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안전자산, 위험자산 뭐 이런 쏠림 현상이라고 그런 쏠림에서 약간 변화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이런 거,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보시면 살짝 하락 마감했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주식이 오르면 금리는 저기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서 금리가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으니까 전형적인 안전자산 온오프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게 첫째 날이니까 의심만 해보자고요. 의심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권. 이 제가 FOMC나 지난주 이런 걸 보고 장대 양봉 나온 걸 보고 그래도 달러 강세는 좀 계속 되나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음봉 요 안에서 이렇게 좁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당장은 크게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결국 수렴형, 여기서 뭔가 힘 모으기를 하고 연말이 지나고 나서 뭔가 방향성을 터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이런 수렴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유럽도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 주춤하는 거죠. 옛날에 유럽은 무조건 완화적이었는데 미국은 긴축이었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 인정이었는데 지난주부터 해갖고는 미국도 유럽도 같이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를 어디로 보내야 하지? 라고 이제 잠시나마 지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요렇게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이 아무리 뭐 긴축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 긴축의 속도와 폭을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빨리 나간다라고 한다면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이 정도 살펴봤고요. 한국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한국은 못 드리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겠습니까? 뭐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안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상승이 반드시 한국의 상승을 보장하거나 뭐 그러진 않죠. 물론 그런 경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멋대로기 때문에 딱히 제가 봤을 때 뭐 여기에다 대고 제가 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자, 요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392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갭으로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 일단 돌파 한착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해서 또 다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점이 분명히 보이긴 보입니다. 여기 정도. 오늘의 시가가 얼마냐면 393.65라고 돼 있네요. 그죠? 대략 한 394라고 할게요. 394 자리에 있는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그냥 수렴형이고 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주식시장은 딱히 어쨌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아침에 제일 먼저 본 거는 이제 풋옵션인데 풋 282, 풋 382인데요. 이 382 같은 경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가 있는데 이걸 오늘 깼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했는데 일단 이렇게 깨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 급격한 어떤 변동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상승으로 막 대박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자리에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강한 힘을 주면서 확 밀려버리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들이 막 상승하고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지금 벌써 9시 48분 됐지 않습니까? 9시 48분이니까 9시 48분인데 지금 이런 모습 나온다는 거 일단 솔직히 장중에 강한 상승을 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양매도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결과적으로 풋도 좀 죽이고 콜도 좀 이렇게 죽이고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자리를 깨면서 풋이 이렇게 막 확 죽을까봐 그런 거를 약간 좀 우려를 했는데 일단 뭐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당히 지지와 저항 확인하면서 양매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뭐 콜들이 좀 오른다라고 해도 콜도 시원찮죠. 콜도 보시다시피 뭐 음봉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뭐 매도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 와서 뭐 콜이 확 살아날 그런 기미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양매도겠죠. 콜도 죽고 풋도 죽고 둘 다 죽는 양매도가 펼쳐지지 않겠냐. 양매도라면 결국 얘도 재미없고 쟤도 재미없고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안 가는 깝깝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변동성도 특별하고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계속 환율 정도나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일단 위쪽에 어딘가 저항을 좀 만들어내고 아래쪽으로 좀 살짝 빠지고 있네. 조정 나올 모양인가? 이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연말이고 이래가지고요. 다들 움직임들이 그렇게 뭐 자신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참 삼성전자 이런 거나 좀 잘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것도 잘 보자고요. 이제 RSI가 좀 과열권 굳이 RSI를 안 보더라도 솔직히 약간 좀 과열권 부근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지가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저항들은 다 어떡할 건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내년이 정말 좋을 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지 저는 일단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하방 경직성, 뭐 양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자면요. 이 올해의 시가가 얼마인지 한 번씩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거래일 안 남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해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 올해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의 움직임을 연봉으로 만들면 이렇게 봉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타날 텐데 이 봉을 만드는데 시가가 어디냐고요. 1월 4일날 첫 거래일이 시가가 되겠죠. 그날이 1월 4일날 시가를 보시면 선물이 389.15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392.55 뭐 이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선물의 어떤 연봉을 나타내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도치형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겠죠. 지금 시가하고 종가하고 지금 만약 이게 종가라고 한다면 약 3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1년에 3포인트 정도 상승한 꼴이 되긴 될 거예요. 그죠? 몸통의 길이가 한 3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요. 요런 점들. 그러니까 이 시가와 종가 지금 이제 종가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였냐도 아무튼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을 결정짓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윈도우 드레싱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래요. 삼성전자 이런 것도 1월 4일 날 시가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날 시가가 얼마냐? 81,000원이네요. 그죠? 81,000원. 시가 81,000원인데 아직 79,700원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고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게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음봉이 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올해 결과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때까지 왔으니까, 연말까지 왔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이렇게 대략적으로 연봉은 큰 보치형 정도의 봉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1년 내내 여기서 저항 테스트하고 지지력 테스트 한 거죠. 네.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들었다 놨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 연봉이 어떤 이런 도치형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만들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한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정상적으로 녹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